2025년에 광복 8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광복이 됐나요? 미국의 전시작전보다 가지고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전쟁을 하겠다, 죽이겠다고 1년 300일을 지금 같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 130년 전에 이야기했던 청양청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그 외교 비밀 문서를 30년이 지나면 해제하는데요. 그 비밀 해제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우리나라에서 한국 관련한 자료들을 모아서 책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가장 금기로 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짐작되시나요? 미국이 금기로 삼는 단어, 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민족이라는 단어가 한반도에서 이렇게 성하면 미국은 반드시 그것을 꺾어버립니다. 완전히 뿌리를 꺾어버리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노동 선생님이 몇 차례 얘기하셨던 대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 땅이 땅인데 어디 가도 못하느냐 하고 민족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 다음에 5.16이 일어났죠. 5.16이 미국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히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은 5.16 이전에 34일간의 외교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앨런 덜러스라고 하는 미국의 CIA 국장이 CIA 창설부터 오랫동안 국장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바로 몇 년 후에 영국의 BBC하고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벌였던 해외 공작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5.16이다. 한국의 5.16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남북이 민족이라는 단어로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꿈틀댈 때 미국은 반드시 수를 써서 그 맥을 차단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지금 휴전 후에 71년까지 우리가 계속 정전 상태에 있으면서 미국은 핵폭탄을 터진 일본하고 몇 년 만에 손잡았을까요? 5년 만에 손잡았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협약하에서 일본한테 완전히 면죄부를 주고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 휴전선을 그어버려서 남북을 분단시켜버리죠. 그리고 남쪽은 지금까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 휴전 상태로 적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미국이 남쪽을 꿀단지로 만들어서 계속 빨대 꽂아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니머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남쪽은 무기 시장이면서 동시에 마음대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미동맹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죠. 우리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성역과 금기 속에 가뒀고 국힘당도 말한 것도 없고 민주당조차도 한미동맹에 대해서 막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승호 선생님 한미동맹에 대해서 책도 쓰시고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고승호 선생님은 한미동맹을 대폭 수정하거나 폐기하라 라고 최근까지도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김창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저항하라, 이제 할 말은 하라. 내년이 광복 80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 다음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나요? 네. 남은 전단 살포 금지라고 하는 노력들이 몇 번씩 있었어요. 72년도 박정희 때
얘기는 미국의 정책이 바뀌니까 남쪽도 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박정희 때, 노태우 때, 노무현 때 이렇게 그런 노력을 했었죠. 2020년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다시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했는데 그 전단 보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게 과잉 금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그래서 위헌 판결을 냈을 뿐이죠. 그러나 윤 정부는 그것을 기바로 통일부에서까지 돈을 대줍니다. 대북 전단에. 박상학이 대북 전단 살포의 대표 주자로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졌는데요. 2004년부터 살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7년에는 공급 유형으로 퇴출되기도 했지만 2008년에는 부시를 만나고 미국의 NBA가 박상학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2008년에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부시가 박상학을 껴안고 찍은 사진입니다. 박상학은 자랑스럽게 이제 그걸 유포했었는데 NBA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CIA가 주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2023년에는 59억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국정원, KCIA라고 볼 수 있는 국정원이 그들에게 돈을 대준 것이 이재강 의원의 감사에 걸렸죠. 올해는 통일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명목은 인권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지원하죠. 파주, 김포, 강화 등에서 삐라를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북에서 이제 대응, 북은 먼저 공격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그래서 대응 차원에서 똥풍선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방송을 시작했고 북도 대응 차원에서 방송을 또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접경지역의 주민도 와 계시지만 죽어나는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미국이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서 전쟁의 위험을 계속 고조시켜서 무기 팔아먹고 내정 간섭 자기네들이 지금 마음대로 남북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죠. 관계를. 저게 맨 위에 왼쪽에 사진이 부시가 2008년에 박상학을 껴안고 있는 사진이고 그 밑에는 거기서 파견되어 온 인권단체라고 하는 사람이 수잔 뭐라고 하는 여자가 와서 돈을 직접 이렇게 전달하는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박상학이 뿌리는 전단의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위에 있는 야한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이설주죠. 네. 그래서 설주의 사랑. 이래가지고 북에 뿌리는데 이게 북의 인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북이 18조 원어치 팔아먹었죠. 윤석열한테. 지금 저 그림은 페이스북에서 제가 다운받은 건데 무기 판놈,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큰 개가 7개, 앞쪽에 쫄랑쫄랑 맨 앞에 있는 놈이 윤석열입니다. 무기를 사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부족하니까 폭탄을 우회 지원 요청했습니다. 미국. 그래서 유럽 전체 국가가 지원한 폭탄보다 더 많은 폭탄을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어요. 벌써. 그거 하면서 미국에서 도청을 했죠. 국무회의하는 거 도청했죠. 근데 도청한 것에 대해서도 남쪽 정부에서는 It's okay.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미국 식민지니까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할게요. 풍선 비용 궁금해서 아까도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개당 12만 원인데 탈북단체들은 150만 원으로 뻥튀기 해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다. 라고 하고, 그래서 뭐 몇십 개의 단체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풍 부는 계절에 해야 남에서 북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돈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넘어가지 않아도 그냥 막 살포합니다. 그 이외의 계절에도 막 살포하죠. 그런데 이게 현재 있는 법 가지고도 불법 비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총괄 책임은 유엔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사가 여러분들 가짜라는 거 아시죠? 유엔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이죠. 그래서 유엔 깃발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 캠페인이라고 하는 단체가 계속 유엔에 질의하고 국방부에 질의하고 해서 최근에 얻어낸 답변서에는 국방부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사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써 있다고, 우리한테 홈페이지에 있는 유엔사는 유엔에 속해 있지 않으며 뉴욕에 있는 무엇의 지구도 아니다. 다국적 군인이다. 이렇게 유엔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라카메라라고 하는 유엔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면서 한미연합 사령관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모자 3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국무부에서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유엔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을 인준합니다. 유엔 사령관을 유엔 근처로 가잖아요. 거기서 돈도 받지 않고 보고 의무도 없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데 왜 유엔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나요? 그렇게 해야 속여먹기 좋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개돼지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여온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유엔사 국방부 장관 회의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어요. 왜 그런 쇼를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사우스코리아를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이가 외교를 잘하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태극기 부대들, 뉴라이트들이 제일 내세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한미동맹,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엔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대북정책,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쨌든 유엔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남북 관계를 화해하게 하고 진전하게 하는데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을 갑으로 하고 한국을 을로 해서 분단을 구착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엔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북을 구착시키기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유엔사이기 때문에 이 풍선을 보내는데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9월 5일날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 캠페인이 용산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질의서를 냈습니다. 대통령실에 6개의 질문을 하면서 마지막 항목에 우리가 대북 평화 풍선을 날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냈어요. 국방부가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좋다 했을까요? 안 된다 했을까요? 국방부는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북 평화 풍선 띄우기를 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질의서를 냈더니 답변이 10월 달에 오기를 세부 정보가 없으므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허점을 저들은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풍선을 이용하는데
부추기는데 좋아. 그럼 우리도 이걸 할 거야. 니네가 그렇게 어정쩡하게 한다면 그 칼자루를 우리도 잡겠어. 그래서 대북 통선 띄우기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일부 시민단체는 지금 100% 반대를 하고 있죠. 무조건 북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고조시킵니다. 근데 그들은 상상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양동작전, 양면작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벌이는 윤 정부가 벌이는 미국이 지지하는 그런 풍선이 아니라 그것을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시민들이 주도하는 너희들의 허점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월에도 무모한 고발을 했습니다. 국군의 날에 저 드론을 공개적으로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 드론을 며칠 뒤에 북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무사히 갔다가 왔으면 들통나지 않았겠지만 그게 저쪽에서 추락하고, 그래서 저쪽에서 확인해가지고 니네들이 10월 1일 날 자랑했던 드론 맞지? 그래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정말 바보 아닙니까? 강끝 뭐 이러면서 북진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놈들이 북은 이미 핵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대륙을 감당할 수 있는 핵에다가 잠수함을 통해서 바다 밑에서 보내는 핵에다가 극초음속으로 보낼 수 있는 핵 무기까지 다 마련한 형편인데 거기다 대고 북진 통일을 말할 계제가 됩니까? 남쪽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대통령이 바보라는 건 다 알지만 국방부 장관도 바보,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다 바보들이 지금 탑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미국 말대로 움직이는 똥개, 북에서 말하는 말이 똥개인데 정말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따라가는 전쟁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이든이 계속, 민주당이 계속 저걸 잡을 줄 알고 우크라이나의 북한 파병설을 국정원 미국이 아마 주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젤렌스키가 이렇게 저렇게 엉터리로 조작한 손수가 아주 조작한 것을 또 국정원이 받아다가 파병설 어쩌고 하면서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도 보내야 되고 무기도 보내야 된다고 설명을 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3차 대전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대북 평화봉선 띄우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윤 정부의 허를 찌른다. 유엔사의 편파성을 드러내볼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시민이 잡겠다는 의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면서 대국민 홍보하고 모금을 1,000원, 2,000원 모금을 받고 이러면서 지역 주민하고 연대하면서 그 탈북자들이 하는, 미국이 시켜서 하는 그런 것은 주민들의 반대를 받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충분히, 지자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막을 근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이 직접 소통하는 방법을 개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노태우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마 이것일 것 같은데요. 직접 소통하는 방법을 개척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도구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합법적이라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불법이지만 정부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붙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다. 거울요법, 반면요법, 거울치료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평화풍선을 궁리해 보아야 한다. 지금 트럼프는 바로 조만간에 그 조미 협상을 하고 거기서 종전협정, 뭐 평화협정, 종전협상과 선언과 평화협정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미국 철수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쌍수로 들어서 활용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을 수립했다는 지처럼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르고, 미군이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르고 자기 등골 파먹고 있는데 그것을 생명의 동아줄인 것처럼 알고 있는 그 국민들을 우리는 설득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이 온다. 평화를 준비하면 평화가 온다. 김진영 선생님은 오랫동안 개성공단 이사장을 하면서 평화운동을 해오신 분인데요. 그분이 주장하는 말 한마디예요. 만나면 통일이다. 우리는 말도 같고 정통도 같고 문화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우리는 만나면 된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는 것, 한의학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통죽불통, 불통죽통. 통하면 안 아프다. 안 통하면 아프다. 우리는 미국이 그동안 7, 80년 동안 불통하도록 군사 독재자들을 뒤에서 주물르고 계속 남쪽에 내정 간섭을 해왔어요. 주인 노릇을 해왔어요. 친민 총독 노릇을 해왔어요. 남북을 못 만나게 했어요. 이간질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직접 하겠다는 거죠. 직접 해서 만나는 기회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겠다. 그러면 통일은 어느새 가깝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론조사하고 젊은이들이 통일은 별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됐기 때문에 그렇죠. 평화라는 단어, 통일이라는 단어, 우리의 서로는 통일, 이런 노래 사라진 지 수십 년입니다. 그런 교육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통일은 아직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면 된다. 통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해볼 텐데 변수가 있죠. 북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남쪽에서 오는 건 다 싫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또 트럼프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단 세력에 저항해서, 분단 고착 세력에 저항해서 자주적으로 평화 활로를 뚫어야 된다. 국민 소의 다수, 접경 지역 주민을 비롯한 최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홍보한다.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 강해시킨다. 풍선에 우리는 전단지를 뿌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수막, 우리 땅 우리 평화, 남북 함께 만든다. 평화로 가는 길에 남북 함께 어깨동무하자. 그리고 우리 해월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개별 세상이 언제 옵니까? 라고 지자들이 물었을 때 먼데 산이 검어지고 길에 비단이 깔리고 만국과 통상하고 만국의 병마, 군대가 다 나가는 그때 개별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해월의 말씀을 현수막으로 캘리그라피로 현지안에서 써서 보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및 재외동포 해외 평화 활동가들 이렇게 우리가 애를 쓰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적합한 시기는
4월에서 9월 좋습니다. 서풍 불 때는 횡단 활성이 가능합니다. 100명 표쯤에서 이렇게 휴전선 내부로.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비켜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택에서 유엔사를 향해서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군사시설 보호법 같은 게 있으니까 뭐 일단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관련법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 방충전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법이 많아요. 무슨 가스 안전법, 항공법 뭐 이렇게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저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못할 게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국가보안법 같은 거. 이게 지금 한미동맹에 대해서 성역과 금기로 여기고 있는 것은 국회 안에, 민주당 안에서도 꽉 차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말도 못 꺼낸다고. 그래서 한미동맹 말도 못 꺼내게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민주당, 진보당, 조혁당 압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법을 폐지하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적대시하는 이런 법들 폐지하고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아니면 급격한 철수 이런 거 다 예고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군사 자주권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독도를 일본이 무력으로 치고 들어오면 고스란히 뺏기게 됩니다. 왜? 한미 방위조약에 독도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하고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워요. 작전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자주권이 전혀 없는 노예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수정하거나 폐지하고 한국 중립화 방안을 채택하든지 해서 한국의 자주성을 가진 중심국, 한국 중립화라고 그러면 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중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중심에 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사동맹 맺지 않아, 군사기지 내주지 않아, 뭐 이런 선언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국회를 견인하면서 트럼프가 얼마 전에 유사하면서 머니머신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의 누구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각 대학에서 시국선언문들이 나오지만 미국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식인들하고 못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우리 허락 없이는 아무 짓도 못해. 이런 것이 미국 정가에 사우스코리아에 대한 인식이 박혀 있는 한 될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반미라고 하는 말, 탈미라고 하는 말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네. 안승호 선생님? 이게 아까 이게 페이지가 87페이지 토론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주제에 집중해서 빠른 시간 내니까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대표의 주임 선생님께서 평화대회의 말씀을 하셨고 그 의의나 생각이나 제안은 충분히 용납을 합니다만 저는 결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상당히 많이 위반이 되고 있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불복종 운동도 필요합니다.
큽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불복종 운동이 할 경우에는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보편성을 가져야 됩니다. 진보 운동이 새로운 사회를 나가는 방향에서 지금의 변혁을 꿈꾸는 것이라면 도덕적, 윤리적 우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수의 현행법을 어기면서 하는 불복종 운동도 그런 부분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요. 제가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 또 지금 그 많은 통일 세미나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남남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 통상, 삼통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대방은 과거 통일과 전과 합의 사항에 따르면 북측이죠. 지금의 표현으로는 조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상대방이 있는 것이 삼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누구도 북측이나 조선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서 발제자께서는 전단은 안 하겠다, 현수막을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2002년도 이후에 북측이 만들어놓은 세 가지 법, 사상법, 특히 그 중에서 최근에 만든 반동사상문화 배경법은 전 조항을 살펴보면 북한, 조선의 인민들이 현수막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모두 노동교화형 징역이죠. 5년 이상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단이 떨어지면 전단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분은 최소 3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전달되는 순간 물건이든 비물질이든 5년 이상의 교화형에 처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암만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도 교류의 상대방의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삼통이라는 가치는 변함없이 계속되는 폐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재인 정권까지의 삼통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끝난 이유가 저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죠. 거기에 외세를 개입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로의 잘못 또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이죠. 북측 관계자를 만나보면 변함없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니네가 먼저 배신한 거 아니냐. 통상 대표적인 상징이 개성공단이었습니다.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해 금강산 관광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강산 관광은 별도의 독립체산제인 법인이 생겨서 중국의 구경여행지로 넘어가 있습니다. 관광객 보직도. 통신 대표적인 사례가 나왔죠. 통일TV 불법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사업허가권도 사라졌습니다. 정권을 욕하기 이전에 그 정권을 추동 견해하지 못할 통일 세력이나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조선 정부는, 조선 인민은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뢰를 잃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 코페르니쿠스 발상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현재 통일 운동권의, 평화 운동권의 큰 방향은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 공존 체제를 구축하자라는 기존의 남북 교류 중심의 운동이 있다라면, 미국을 극복하지 않으면 평화도 통일도 없다라는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 제거 투쟁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운동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같기 때문에 방법론의 차이지. 하지만 운동의 결이 달라도 그 목표는, 그리고 가장 현 단계의 과제는 조선 정부의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은 어떠한 노력도 방안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민간 교류의 안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건 뭐 아까 얘기했던 법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단체 내부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민간 교류 안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사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가 유일하게 동의한 부분은 디아스포라 관련 방안은 대단히 유효한 방안이다. 실제 제가 사할림에서 국립국악원을
우리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우니 고통련, 고려 쪽에 지목단체죠. 고통련을 게이트에서 좀 접근하는 형태를 취해달라. 그렇게 해서 성사시켰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뉴욕빌 공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기획자였습니다. 뉴욕빌 공연할 때 북측 정부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기 어려우니 유엔 대사 중이 북한 대사를 통해서 미국 국무부와 연결시켜서 이들 풀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성사된 것이 뉴욕빌 공연입니다. 디아스포라 제3세계 통합 조선과의 끊임없는 통상 대단히 유효한 전략이고 실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삼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절단한 거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선의 소통장로는 5개 정도가 있습니다. 북경과 심양에 공간이 나가 있습니다. 삼통 중에서 소통이 있죠. 지금 조금 더 많은 현장 경험과 결과 훔치기 실려받고 있는 나름의 전문가들 위챗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위챗이라는 앱을 통해서 SNS로 거의 단일로 필요한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국통일국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무성 산하이죠. 지금 통정부가 넘어간 것이 조국통일국이죠. 조선예술 교류협회 문화상이죠. 제가 만나는 파트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위챗을 통해서 일정 잡고 약속된 장소를 만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지금 기존 조직 중에서 없애지 않고 있는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실제 뉴욕빌 공연을 했을 때 북측의 신문 조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해외 동포들이죠. 디아스포라 교육. 그걸 담당하는 해외 동포 원우회가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 상통은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좀 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북민회에서는 기존의 상통 시절에 앞서한 좀 이런 표현을 거칠지만 구태 상통이 아니라 네오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상통 시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전제는 신뢰의 고유선이겠죠. 그러려면 가장 큰 전제는 조선 정부에 대한 조선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항시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 제가 현장에서 지금 14년차 경력자인데 조농사수 아실 겁니다. 백두혈통 건드리면 안 되죠. 국위 제고, 북측의 정부 기반된 대체로 독립회사제입니다. 중앙정부랑 단위 사업체가 경영적 수입을 나누고 있죠. 그러한 그들의 시스템을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국익수의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실제 납치에 많은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보는데 제 말이 아닙니다. 북측의 정치인분들의 얘기입니다. 국익수호에 대해서 일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익수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분은 깊이 숙고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식 사회주의 일을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합리적 교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상통에 대해서 인적 교류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인적 교류가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북측에서 조선정부에서 큰 물 난리가 났었죠. 우리로 보면 홍수죠. 제3자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디아스포라 통해서 지금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이루어질까? 동민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동민의 사업을 공개해야 됩니까? 할 수 없죠.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만 아니면 통상하고 있습니다. 인적으로 사실 제 선거까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그랬을 때 아까 앞서서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동포 조직과 연계에 관심을 좀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실제 많은 재동포 조직이 있죠. 유엔 국제기구와 연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혀있는 조선친선협회가 그 유럽의 단체인데 해외 친목단체와의 연대사업도 필요하다. 실제 이것이 제가 그동안에 많은 직접 사업이나 간접 사업 경험에 의해서도
북측이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 기준에서 제가 생각해 본 것들입니다. 기획자로서 공동주제 개발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남북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게 역사적 배경이 있어야겠죠. 독도 변함없는 공동의 주제입니다. 위안부 문제 변함없는 공동의 주제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선학교 디아스포라에 있겠지만 제1 조선학교를 세계 기록유산 등재 캠페인을 시작한다라면 이미 그 한국 정부에서는 우토로 땅을 사는데 60억 정도 지원한 사례도 있었죠. 남북 정부와 남북의 인민과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공동의 사업들, 부디 거부할 수 없는, 부디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의 사업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도 이것 때문에 토론을 했지만 비물질 문화재, 우리로 보면 무형문화재죠. 조선식 표현이 비물질 문화재인데 이게 지금 북측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산하에서 제3세계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집니다. 스페인의 왕실 재단부터 해서 서독 재단부터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조선 정부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너그럽습니다. 이런 여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재정적 안받침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통일부의 남북협력 계획을 쓰기 무지하게 어렵죠. 쓴다 한들 정상을 지금 수출입은행에서 하고 있는 한 정상이 더 어려워서 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한 번만 써봐도. 자체적으로 통일기금 조성하는 게 좀 필요하다.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는 거는 지금 조선일보에서 만들었던 그 통일기금 어마어마한 재원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돈이 있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사업의 내용이 그렇게 통일적이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통일기금 통일과 평화에 대한 재원 조성이 좀 전 단체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비어서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말로 형식의 이 토론이 우리 강수님의 풍선 띄우기, 경합풍선 띄우기가 아주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철수 우리 북한 문화 교육학자 전문가의 이런 우리가 또 지적도 참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위해서 토론을 잘 해주셨다고 보고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소는요 이게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귀국을 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귀국 보고된 바로 이 장소에서 했어요. 천도교가 없었다면 3.1운동은 없었다. 3.1운동이 없었다면 임시정부도 없었다. 임시정부가 없는 대한민국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오늘 남북의 정부는 다 이런 정신에 기초해서 그 후에 생겨난 정치체제고 정부이다.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우리 스스로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는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삼통신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그 인도주의 우리가 동포주의의 이런 율법을 이야기할 지도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대통령이 없었다 이거죠. 철학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용기가 없든지 사명감이 없든지 아무튼 우리로 끝나는 이 현실을 두고 삼통신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제대로 우리가 이런 그 세계 동포주의 또 우리가 민족 자기주의 시각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걸 반대할 수 있나요? 저는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제국주의 이런 그 슈퍼파워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지금 나와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80년을 향해서 분단 냉전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북을 향해서도 미국을 향해서도
분단 체제에 앉아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한편 북에 대해서도 저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동민회 상임위자 2년 전에 맡아서 바로 이 삼통실에 들어가니까 저를 아주 그 친북적인 그런 시각에서 저를 봤는데, 제가 지난 아까 노정선 교수님이 조금 그 언급을 했는데, 북한 외교관을 북경에서 5시간 활동을 하면서 2시간 자기들이 먼저 통일전선 전략을 이야기했어요. 삼통실은 평화통일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2시간을 제가 삼통실이라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1시간 30분은 이상명 교수가 국제법 전문가니까 국제정세, 국제정책 이야기를 해줬고, 나머지 30분은 오정선 교수님 말마다나 이제 그야말로 북에서 좋아하는 그런 인사니까 또 이제 서로 안부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됐는데, 저는 지금 좀 우리 남북이 주제에 있는 이 양체제가 분단론을 두고 천민자본주의, 또 우리가 빈곤의 우리가 평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삼통실현을 왜 중국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이것을 우리가 동포뛰기 운동 형식으로 민족 자주 자결된 시각에서 이걸 추동할 테니까, 뒷받침할 테니까, 이제는 우리가 냉전 논리 시각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 기득권 돌리고 체제 유지 돌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오해도 당신들도 불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들이 약속을 하고 실천하는 우리 남해가 그만큼 민주주의 공화제 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보세요. 반미 또 반유엔사 지금 윤석열 탄핵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이런 자유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할 테니까, 북도 우리 제대로 되는 공산주의 제도를 하라고 했어. 이상공산주의. 우리가 지금 과학,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지 않는다면 그게 냉전론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제대로 해라. 우리가 동민회가 원하게 우리가 주로 뒷받침하면서 구원할 테니까, 그러면서 남북이 우리가 선의의 체제경제, 선의의 우리가 그런 사상 경쟁, 철학 경쟁을 해가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 다이아몬드 교수가 이야기했죠. 남북이 양체제가 평화 공존을 하면서 장점을 살리면 미국 다음에 선진국이 된다고 했어요. 1등국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라를, 그럼 우리가 민족 공동체를, 한민족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제가 2시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북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가면서 제대로 되는 공산주의 한번 만들어가자 이거야. 제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전 전도교회입니다. 인계천 동학사상 연구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철학주도적으로 체계화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계관으로서 유물론, 유심론, 발견론을 극복하는 인간론, 사람중심 철학, 그런 옳철학을 변정복적으로 양 교수님께서 기대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더 큰 의미에서 비판 철학이라는 것을 또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는 자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거를 황장엽 선생의 북에서 국제사상을 정립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와서는 이걸 인간중심 철학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책을 내가 다 탐독했어요. 강의로 들었어요. 내가 덕분에 이런 인간중심 철학, 그걸 알기 위해서 국제철학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공부를 내가 20여 책을 정독을 했는데, 내가 김일성 대학 황장엽 선생 종양할 때 제자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내만큼 주제사 공부하서는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내가 황장엽 선생님이 또 강의도 듣고 저 읽었다고 하니까, 황장엽 선생이 변절자인데 그 사람 이야기 하더라고 나보고 말해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공부하는 의미에서 주제철학 공부를 한 것인데 그런 시각에서 이야기한 한 사상 한 철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아우르고 부분이 전체가 부분을 아우르고 등등 이런 우리가 접근하는 사상이 나와야 되고 변정법이 나와야 되는
제가 공부를 해서 그 이제 그런 출처를 밝혀야 되니까. 그리고 황 선생님 이야기 했는데 황 선생님 그 이야기를 했다고 나를 이중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지금쯤은 북을 향해서도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우리 동민회 제가 현재 이장을 맡고 있는 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편 고마운 것은 우리 공감수님은 그동안에 북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했어. 그런데 뭐 반미, 반여해서. 근데 오늘 이걸 보니까 북에 대해서도 우리가 풍선을 보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북한 외교관 이야기를 했고, 2년이 지난 10월 달에 어떻게 하든지 북한하고 이렇게 접촉을, 뭐 전쟁을 할까 하더라도, 우리 동포 문제, 삼도 문제는 당면 가지 아니냐. 그래서 연해주에 가면 혹시 북쪽 인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북에 갔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마침 우수리스크 거기에 그 민족학교 그 교장 김발레리나 이분이 북하고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료를 좀 어떻게 하든지 동포 간에 상통 실현하자. 제 이야기를 전적으로 그 사람 지지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상황이 아까 지금 이철수님이 북한이 여러 가지 이제 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두고 조심스럽다. 자기들이 그 역할하기 힘들다고 해요. 근데 아무튼 내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삼통실현을 하는 그런 내가 이런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우리 같이 간 모임사가 이 사람들은 연해주 일대의 그 동학 농장 개발, 수원 농장 이런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갔는데 내가 이제 나는 삼통실현이 지금 바꾸고 과제니까 그 이야기 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이 사람들 보안법 보시겠는지 나를 갖다가 완전히 사상범으로 이상하게 그렇게 다뤄가지고 갔다 온 기복 보호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각동에 내가 움직인 활동한 그걸 올려가지고 우리 동민의 못하게 분위기가 조금 선선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무총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 녀석이 그런 분위기 집회하려고 제가 혹시 뭐 오해받을 혹시 뭐 불이 있을까 싶어서 일단 물론 뭐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녀석 지금 그걸 보여도 안 보였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결론 우리가 지금쯤은 미국뿐만 아니라 북쪽에 대해서도 우리 할 이야기 해가면서 이렇게 가야 그 당연히 풍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평화 풍선이 또 삼통실은 얼마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자.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가 끝나면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평화 풍선을 어떻게 날릴 것인가 구체적인 그 방향을 지금 여기에 논문에 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이제 보고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올리는 여러 가지 이제 전단에 그 컨텐츠도 있어야 되고 이런 많은 논의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3주제를 일시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종합토론 안성근 대표께서 나와서 마무리 토론 좀 해주세요.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충분히 발표하셨고 토론하셨는데 하신 분들께 또 기회를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 보천수 이 단군 민족통일 상임 부대표님의 총괄 토론을 한번 듣고 그다음에 혹시 꼭 좀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 몇 분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토론이 이어졌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끈기를 보니까 아주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언제 발표하는 연설하시는 분 토론자 다 가셨는데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분이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기 앞에서 너무 길게 해서 하여튼 제가 여기 시간을 제가 10분, 딱 10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발표자 여러분과 토론자의 발표를 다 들었는데 우선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발표하신 이철수 문화기획단
문화부가 하셨나요? 대통령이 네, 하실 것 같아요. 이분의 의견에 좀 제가 많이 좀 동의를 표합니다. 다른 분보다는. 그래서 제가 맡은 거는 제 의견은 여기 자료집에 있고 제가 며칠에 제가 주관하는 토론회나 동문회 토론에서 했던 얘기를 생략하고 제가 원래 맡은 임무가 오늘 김창현 교수의 기자발전에 대한 토론이어서 김창현 교수 발표에 대해서는 일단 코멘트하는 제 역할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한상석 우리 선생님이 뉴스에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을 검토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 우리 토론회에서는 정말로 반가운 뉴스다.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론에 앞서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창현 교수께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이 파괴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파괴된 게 아닙니다. 파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파괴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그것을 전제로 파괴된 것을 전제로 토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먼저 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어려운 그런 상황에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의 주된 이유는 사실은 그 분기점이 북미 하노이 회담이었습니다. 여기 북미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지금 김창현 교수 특별하게 언급한 바가 없는데 이 북미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면서 이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격동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지점에 대한 의견을 제가 자리적인 생각을 보시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미 하노이 회담에 실패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정부 우리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인 국가로서 중재자들을 운전자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사실은 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다른 정부에서 없던 두 개의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진적이었죠. 놀라운 진척이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그 두 개의 공동선언을 실제 이해하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북미 회담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하는 회고록을 했습니다. 이 회고록에 본인이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북미 하나회담 한 다음에 미국이 전혀 우리한테 정보가 준 게 없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어떤 것을 얘기해야 되고 어떤 것을 얘기 안 되는 정보를 준 게 없다는 것이 문재인 회고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점에 우리 코리아의 통일을 바라는 우리 8천만 교회가 분명하게 이러한 현실을 인식을 하고 그 현실을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현실이다.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주 객관적인 조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노려야 된다.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를 통해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김창현 교수는 틈만 나면 종전선언을 매달리는 것도 그 맥락이 주자다. 미국의 주제가 회의를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회했습니다. 국내회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라도 종전선언을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의미에 동의해요. 남북과의 종전선언을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없죠, 실제로. 왜냐하면 미국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북유럽에서 남북 간에도 종전선언을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역사의 진전이고 통일운동의 이건 진전입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퇴임하기 전에 국회에서 종전선언을 비준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통일운동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반성해야 될 것은 실제로는 많은 공동선언과 남북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쪽에서 기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았듯이 우리가
우리가 북한보다 국력이 하나 가까운 국가라면 우리가 먼저 그동안 남북 정상들이 해온 합의와 공동소를 북에서 비준해야 된다. 그만큼 우리 남남대화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김창희 교수가 냉정히 말하면 교류협력을 통한 긴장 완화의 측면에만 골몰해서 본 실제 근거적인 정치 부자적 대립 상황을 종식시키는 문제에 소홀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통일부 가장 정확히 구조 안 합니다. 이거는 교류협력 긴장 완화의 측면도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아까 지적했듯이 문재인을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북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요구했던 개성공단, 금강산 이거 조건없이 해결하겠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했다면 지금 남부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교류협력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안 된 것이 이것도 못하면서 정치 부자적 대립 이거는 되게 나중에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가보안법 선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해야 되고 할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순간에 평화 공존을 주장하면서 통일의 다락시 평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평화가 시작되면 공식으로 통일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남북한의 지금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평화라는 말과 통일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 규정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화를 쓰면 통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우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지금 북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이거 우리 동의하기 어렵죠. 그러나 동의를 하기 어려워도 북한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우리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오죽했으면 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노력했느냐. 그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북이 헌법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아무리 평화나 통일 주장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북이 그렇게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북의 통일 노선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평화로 머무른다는 것이 아니라 통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씨가 윤석열 전 의원이 광주에서 소위 9.19 평화선언 기념 행사를 하면서 이전 당분 20년 동안은 통일하지 말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책임 있는 그 정부의 요직을 거친 사람이 남북의 평화와 통일은 하고 안 하는 것은 이 남북의 발전한 결의가 결정하는 겁니다. 북한의 지도자, 남한의 지도자, 남한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통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남북의 평화와 통일은 8천만 결의가 원하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걸린다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지금 우리 남북 관계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해야 얘기가 김창희 교수 해야 얘기가 좀 있는데 지금 제가 약속한 1분밖에 안 남아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2기 정부 하에서 남북 관계는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일단 본인이 그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밝혔듯이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아무리 김정은하고 대화를 시도해도 저는 과거처럼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 트럼프는 북한에게 어떤 걸 요구했습니까? 핵포기를 하고 핵포기를 하는데 CVID 완전하고 검증관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해체하는 요구했습니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잘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원래 미국에게 CVID 너희들이 완전하고 검증관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대가를 먼저 제시하는 점 이렇게 얘기할 것을 예상합니다. 과거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 장기 시간 거쳐가지고 그 기차를 타고 그 하노이에 가서 회담에 실패했습니다. 그 회담의 실패는 북한의 잘못도 있지만 북한이 완전히 당한 거죠. 남쪽 대한민국 정부도 아무 역할을 못하고 전시장도 묻고 무슨 이런 나라한테 뭘 이렇게 생각하는 걸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장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북의 김정은에 대한 당연히 환영하지만 이것은 결코 과거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담이 성사되기를 저희도 기대를 해야죠. 기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아까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요즘 정부의 통일 정책은 이 북한하고 전혀 대화하는 걸 통일 정책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에 남한을 배제하고 북미 간의 대화만 되는 이런 현상이 철저하게 우리가 고립되고 우리하고 대화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통일운동은 매우 우리가 저희 중국의 조건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과학적으로 통일운동을 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남북한의 모든 정상 간의 합의와 공동선언을 우리 먼저 국회에서 비준시키고 이것의 필요성을 온 국민에게 각성시키고 그런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그런 확대시키는 그런 일을 통일운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이 남북의 화해운동 그리고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그런 권력을 하루빨리 만드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 또 하나의 유력한 평화통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디프리 장소는 대책반이라고 나가시고 죽으러 꺾고요. 먼저 신청하신 저기 중국에서 나오시죠. 이렇게 공감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국 북경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김홍택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의 다음이나 네이버 인터넷에 가서 중국 김홍택이라면 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여기 존경하는 김삼열 부장님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이런 뭔가 강의를 들으니 확실히 감명무량합니다. 여기 와서 제일 이상 있는 것은 우리 민족성과 우리 민족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 차례 이런 민족 통일에 대한 이런 행사에 참가했는데 나는 그래도 제일 큰 목회가 제일 큰가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이 동민회는 더 큰 것 같아요. 저 동민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저는 이북에 가서 이북의 고려 변호사 사무소하고 경제 개발에 대한 법률을 같이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100일 정도는 평양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양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거하고 사실 거기서 생각하는 거하고 사실 차이가 너무 많아요. 여기 제가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준 사람이 접니다. 2018년도 여기 지금 나오는 쌍방울 무슨 이화영이라고 하는데 이화영 안보수 평양에 보내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이제는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 솔직한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려고 했는데 다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 이득을 찾으려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한 그런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데 어머니가 90넘은 고령의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해서 급히 따라왔거든요. 따라왔다가 어머니도 기적같이 또 돌아가지 않고 이래서 이제는 제가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또 여러 번 만나니까 반갑고 사실 우리 남북 있잖아요.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 통행, 통신, 통상 이 다 이거 소통을 하는 게 아닙니까?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여기 보니까 동합민족통일회 오늘 보니까 우리 한일 운동 이것이 시작이 뿌리가 여기구나 하는 걸 오늘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제가 배우고 남북에 대한 일을 제가 동민회하고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명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계시면 명년에 제가 여러분들 동민회 또는 대표단을 제가 평양으로 초청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이게 동민회 분들이 무서워하는 게 없네. 다른 데 가서 이런 말씀하면 이 겁이 나가지고 뭐 복잡해간다 어쩐다 이래가지고 걱정인데 여러분들 말씀한 거 보면 대담하게 난 이런 사상과 정신이 있는 사람들 좋단 말이에요. 이래서 동민회 분들 제가 꼭 모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는 소통을 위해서 우리 뭐 정부가 소통하고 무슨 단체가 소통하고 이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통일부활 받아야지 목적으로서 따라오지. 이래서 우리는 한일 투사 후손들이 먼저 소통하자. 근데 한국에는 독립 투사 후손들이 있고 중국의 조선족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한일 투사 후손 협회라는 걸 한국에서 세우려고 합니다. 거기에 담당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이봉래 선생입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십시오. 이분이 우리 한일 투사 후손협회에 지금 담당 회장입니다. 이래가지고 독립투사 후손하고 한일 투사 후손 다시 말하면 지금 전 세계에 보면 세계 정부가 있잖아요. 하나는 서울 정부, 하나는 평양 정부, 하나는 영변 정부. 이 세계 정부의 한일 투사 후손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래서 이것으로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고 북한이 발전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가면 오늘 동안은 우리 민족이 소통하는 제일 좋은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해가지고 우리 저 어려운 거 뭔가 하면 우리 저 북쪽의 동포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희망적인 말씀. 오셨으니까 머릿속에 말씀 하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혹시 꼭 말씀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러면 네, 마지막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오늘 일간지 5대 신문에서 2개 신문사가 선만남 후 협상 북미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트럼프가 기업가 정신이 있고 이렇다 보면은 북미 수교를 해서 서로 완대를 하면 그 다음에 또 북한의 제품이 미국에 들어가고 그러면 역으로 북한에서 오지 말라고 했고 우리 남한의 기업들이 다시 북한으로 가가지고 트럼프하고 북미 회담이 잘 되고 협상을 한다면은 최저 강세로 북한의 제품들이 미국에서 수입된다면은 우리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대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딱 7시입니다. 7시. 이 장장 5시간 동안 이렇게 길게 토론했는데 사진 하나 찍을까요? 지금 촬영해야만 역사에 남죠.